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AI와 빅데이터 이해를 위한 카스 계산기 수학을 강의할 조정수입니다. 이제 잠깐 여기 얼굴을 나오는 거는 지우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할 주제는 첫 시간이고 해서 이게 미래인공지능 사회와 수학교육이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이 워낙 이제 챗 GPT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공지능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잠깐 이제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이런 이제 인공지능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카스 계산기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뭐 전공도 다양하시고 하니까 어려운 수학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그거를 학교 다닐 때 다 까먹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도구라고 하는, 이 계산기라고 하는 도구를 썼을 때 결국 이제 도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발달하면 내나 이제 인공지능에서 수학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카스 계산기라고 하는 걸 한번 사용해서,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을 어떻게 기계를 통해서 답을 구하고, 그 구한 답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활용할 거냐 하는 것에 관해서 고민하는 한 학기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래 인공지능 사회와 수학 교육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된 거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어, 우리는 이제 수학교육에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수학교육에서 이 도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제 사용할 거냐에 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 수학교육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고민하는 건데, 저기 이제 도구적 접근이라고 할 때 이게 도구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이게 인스트루먼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도구라고 할 때 우리가 툴이라고 하는 것과 이용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루먼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기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우리는 인스트루먼트라고 하지, 악기를 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도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이제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툴을 우리는 이제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카스 계산기를 이제 도구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학 교육에서도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도 고민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강의 계획서에 쓸 때는 이 카스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파이썬도 같이 할까 이렇게 이제 원래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파이썬 같은 언어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이제 그 카스 계산기를 사용하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넣어서 이번 학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뭐 수학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이제 아는 내용들이고, 계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또 접하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아주 쉽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클라우스 슈바프가 이제 저서에서 4차 산업혁명이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됐고, 그 대신 이제 3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이제 디지털, 바이오 산업, 물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융합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지금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현재 새 교육 과정에서도 지금 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듯이,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이게 융합이라는 단어가 가장 이제 중요한, 융합 기술, 융합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혁명을 가져오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차 산업혁명 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 옵니다. 18세기의 전기기관. 사실 이제 이 전기기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간은 이제 동물을 통해서 소나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동력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동력을 생산하는 거가 없었죠. 이게 이제 동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가 이제 동력 그 이제 어떤 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다고 하는 거가 이제 어떤 혁명의 시작이죠. 사람과 동물에 있어서의 동력과 이 전기기관에 의한 동력은 천지 차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기기관에서 의해서 이제 새로운 동력원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혁명이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 유럽은 이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가난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영양실조라든지 굶어 죽고 뭐 사실 세계사 같은 데 보시면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에서의 평균 뭐 사람들의 수명이 50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기관이 뭐가 그래 중요할까? 이거 이제 인간의 이게 삶을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였습니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전기기관의 발명이 훨씬 더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진화에 큰 보탬이 됐던 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동력원을 이제 찾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2차 산업혁명에 보시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공장이나 전기를 통해서 이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인데 보시면 이제 공장에서 이 물건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대량 생산하게 되는 거. 이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잉여라고 하는 가치가 생기게 되고 이 잉여 가치가 생김으로 해서 사람들은 훨씬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이제 많아지죠. 그러다가 이제 3차 산업에 오면은 20세기 후반에 이제 그때부터 컴퓨터가 나오고 IT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제 디지털이 혁명을 가져갑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보시면은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이제 서서히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됐죠. 음, 사물하고 공간, 사람 이게 이제 전부 다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융합되는 다 커넥티드 된 초연결되는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사실 이 어떤 공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경험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있는 지난 3년 동안에 공간이라고 하는 거가 완전히 다르게 이제 인식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이게 초연결, 커넥티드 돼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융합되는 그러한 지금 시대가 이 4차 산업혁명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학교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도전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융합하는 그 선도 기술들이 있는데 뭐 보통 한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지금 우리 옆에서 챗GPT를 막 경험하고 있듯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비서 조금 있다가 아마 조만간 그 MS 오피스에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가 탑재된다고 그러죠.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 시제품이 나와가지고 조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워드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자연어 구사로 통해서 이게 코파일럿이 뭐 워드 쳐가지고 주면은 뭐 10쪽짜리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달라 이라고 하면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주고, 엑셀 데이터만 주면은 그 엑셀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양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하는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챗 GPT보다 코파일럿이 훨씬 더 아마 우리 교사, 그 학교 현장을 생각하면 더 영향이 아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로봇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특히 대구 같은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 이게 로봇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보조 로봇이라든지 청소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로봇 공학이 굉장히 이제 많이 다 발달되어 있고, 가까운 그 예로만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 어 이게 커피숍, 커피를 조제하는 뭐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이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이제 커피를 만들어주고 하는 일들이 벌써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양자 암호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 암호를 이제 자연 현상에 기반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양자 암호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이 암호가 이제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바뀌는 거, 체제가. 예를 들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 암호 체계가 바뀌고, 온도나 습도나 누가 이제 만약에 들어온다, 침입한다, 어떤 거를 암호를 풀려고 한다. 그럴 때 어떤 전기 신호라든지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 조그마한 주변의 이제 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암호 체계가 바뀌게 하는 그런 이제 암호 되는 거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때 양자 암호, 이제 뭐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많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구현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에 보면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은 우리가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철에서 그 이게 카드 찍는 거 있잖아요. 돈 내고 하는 거. 그런 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지금 현재 핸드폰하고 뭐 자동차하고 연결돼 있다든지, 핸드폰 가지고 집에 있는 냉장고를 이제 조정한다든지 이런 이제 사물들 간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홈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운송 수단으로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서 뭐 무인 항공기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는 뭐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이제 지금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드론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UAM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도시항공, 이제 택시 같은 드론 택시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도시항공 분야에서 무인 운송 수단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드론을 만드는 기술은 아마 제작 기술은 중국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이제 드론이 이렇게 공중에 날게 되면은 비행을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있는 항공 시스템, 관제 시스템이 사실 훨씬 더 아마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심항공 이쪽에서는 이 항공 시스템 개발이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드론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아마 내후년인가 그때 몇 개 도시에서 이게 도심항공의 이제 시제품이 아마 시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도 있었습니다. 3D 프린팅은 이제 본인한테 맞는 이제 이렇게 장비를 제작하는 거, 3D 프린팅을 이제 이게 더 발달하게 되면 아마 많은 이제 뭐 이게 인공 장기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드는데,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해 본다든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노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나 표시 기술에서 이제 5세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5세대를 했는데 사실 5세대가 구현이 안 됐다 그러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세대에서 5세대를 안 하고, 왜냐면 5세대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 중국 이쪽에 이제 벌써 많이 됐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5세대는 포기하고 바로 지금 6세대로 아마 넘어갔다. 이게 6G LTE로 아마 바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강현실, 지금 애플사에서도 증강현실 글라스를 내놨는데 여전히 조금 뭐 400만 원대 이렇게 굉장히 비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구현이 되는지 지금 이게 애플에서 내놓은 그걸로 통해서 보면은 앞으로 아마 통신 같은 그런 것들도 이게 증강현실에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한번 나와봐야 아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현이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현실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8가지 정도가 이제 융합 선도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시작입니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부모들이 알파고 하니까 뭐 고등학교인 줄 알고, 무슨 고등학교냐, 이렇게 뭐 물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지금 이게 2016년에 이제 이 신문에 났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의 이 챌린지 매치 이때부터 사실 인공지능이 이제 큰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과연 이게 사람을 이제 이 추론하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바둑을 두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바둑에 뚫 때 이게 위치를 이제 잡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퍼셉션 지각에 관한 문제고 이제 이것과 인간의 이제 추론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제 알파고의 챌린지 매치였습니다.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이게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 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단어가 이제 우리한테 직접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가 이때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구글의 딥마인드를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파고가 벌써 이제 챗GPT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알파고를 보면은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이제 이 알파고가 이제 바둑 프로그램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바둑을 전문으로 두는 그래서 이제 바둑을 뜻한다. 이제 알파고는 이제 딥러닝 방식으로 한다. 뭐 지금 아마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강좌를 들어봐서 이게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딥러닝 방식 이런 것들 아마 많이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어,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계학습이죠. 머신러닝. 하나로 이제 비지도 학습. 이제 어떤 걸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뭘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자기가 학습을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는 학습하는 방식을 이제 비지도 학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이제 별도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는 때 또 이제 이게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이제 분석하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게 이제 딥마인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챗GPT가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오픈 소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벌써 인공지능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느꼈던 것은 사실 왓슨이었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이제 데이비드 페루치가 이게 딥QA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컴퓨터였죠.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처리,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을 그대로 이제 이해하는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방식이 이제 딥QA 방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이게 한 몇 년 됐던 이야기니까 벌써 어, 8개 언어로 이제 가능하다 이랬는데 지금 뭐 훨씬 더 이제 많이 됐고 우리 사실 그 전에 이 챗GPT 나오기 전에 이제 있었던 모든 대부분의 이제 인공지능은 이 왓슨을 이제 기반으로 했던 것입니다. IBM에서 만들어 놓은 왓슨이 이제 했던 11가지 기능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분야의 인공지능이 앞으로 사용될까를 고민하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알케미 랭귀지라고 해서 이게 자연어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글 쓴 사람의 이제 기분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뭐 키워드라든지 이런 걸 해서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SNS 댓글 같은 거,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화입니다. 사람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 이게 챗GPT를 뭐 써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연어를 입력하면은 이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영어를 입력하면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이제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왓슨이 하는 그 다큐멘트 컨버전 이렇게 텍스트로 워드라 이거 말로 소리로 음성으로 내주고 또 음성을 이제 바꾸고 하는 거. 텍스트 컨버전은 뭐 다른 또 이야기도 뭐 많이 있고. 랭귀지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는 그죠. 이제 일반 대화도 번역하고 이제 전문 분야에 대한 번역인데 챗 GPT를 사용해서 저희 이제 수학 교육에 있는 영어를 이제 논문에 있는 영어 이런 거 한번 번역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전문 분야에 관한 그 번역 능력은 좀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 용어를 전문 용어답게 해석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빅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가 더 이제 주어진다면은 훨씬 더 좋은 이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내추럴 랭귀지 클래시파이어에서 자연어를 해석하고 분류하고 하는 인공지능에서 이게 분류 기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을 이제 인식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게 분류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읽어가 사람의 성격을 분석한다. 조금 이제 뒤에 뭐 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우리 지금 예전에 이제 뭐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4, 5년 전에 이야기인데 그거에 이제 광고 나왔던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이 성격을 분석하고 기분을 분석해 가지고 이제 어떤 추천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퍼스널리티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톤 애널라이저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감정 같은 거를 이제 분석해내는 거.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성을 이제 텍스트로 변환시켜주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어 지원이 불가했는데 아마 지금은 다 될 겁니다 아마. 그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도 훨씬 더 좋은 이제 이 기능들이 탑재돼 가지고 있습니다. 텍스트 스피치. 근데 그러니까 이제 워드 친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는 이제 없어지겠죠. 손으로 이제 워드를 친다라고 하는 건 없어지고 아마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이제 텍스트로 바꿔주는 이 기능들이 훨씬 더 이제 활성화돼서 아마 사용이 될 겁니다. 어, 그러다 보면 이제 교육에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이 손으로 입력하는 이런 거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 자연어 처리하는 거, 이거가 이제 훨씬 더 많이 이제 활용될 거고, 그럼 이제 교실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이제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이제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인지죠. 그래서 사진을 보고 남녀를 구분한다든지 동물의 색깔을 분류하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지금도 조금씩 되고 있고 아직까지 아마 챗GPT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인식하는 거는 아마 안 되지 않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요구를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짜집기는 해주는데 이게 분류하고 하는 건 아직까지 아마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왓슨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트레이드 오프 애널리틱스 해가지고 이 옵션에 따라서 이제 최선의 선택을 돕는 어떤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되어 있었던 게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된 걸 한번 보시면은 어 예전에 이제 2016년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이 광고가 막 나왔습니다. 가천길병원에서 IBM이 이제 이 왓슨이 암 진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2016년 9월에 진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때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이랬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훨씬 더 아마 많이 도입되겠죠 지금. 그래서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과 이제는 인공지능이 진단하는 거가 이제 병행이 돼서 아마 진단의 정확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학생들이 푸는데 의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 진단하듯이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계산기,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탑재되지 않은 계산기지만 이 계산기의 도움을 받는다. 의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처방할 때 같은 개념이 아니냐 있잖아. 그래서 아마 수학 교실에서 도구 사용하는 것, 계산기 사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계산기를 쓰면 학생들이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변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수학 교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쇼핑 어드바이저 왓슨도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쇼핑에서 이제 했는데 이때 뭐 나이라든지 선호하는 거라든지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이제 쇼핑 어드바이저의 인공지능이 이제 왓슨 있었죠. 콜센터 상담은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죠. 챗봇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대부분 이제 그 회사에서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다 콜센터를 지금 인공지능으로 많이 바꾸고 있죠.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성 비서 이게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당시에 이 에이브릴이라고 하는 이게 인공지능을 탑재해 가지고 음성 비서 서비스 위드를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AI의 생명 같은 경우에 이제 헬스케어 어드바이스 해가지고 이제 이 고객들에게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공지능 왓슨을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SK텔레콤에서 이제 우리가 광고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시죠. 광고가 이제 사실은 조금 과장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과장이다라고 하는 거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어떤 내용일까? 예린아, 하나밖에 안 남았다. 죄송합니다. 예린아, 하나밖에 안 남았다. 아기 염소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웬일일까? 염소가 집을 나서자 전쟁 갔던 집안이 오늘따라 평화롭다. 책 읽어줘. 응? 아리아도 동화책 읽어달라 그럴까? 아리아, 예린이 동화책 좀 읽어주세요. 하지만 아이는 변덕이 심하다. 아리아도 몇 살이야? 숙녀 나이를 묻는 건 실례예요. 떨어뜨려줘. 나 예쁘지? 언젠 또 싫다더니 아이는 역시 변덕이 심하다. 엄마, 댕댕댕댕댕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알아? 글쎄, 모르겠는데? 오뎅.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아리아. 아이는 아리아한테 배웠어? 누구한테나 배운다. 예린아, 우리 놀러 갈까? 아리아, 우리 같이 갈까? 당신은 누구와 살고 있나요? 지금 이제 요 광고를 보시면 이제 아리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애가 인공지능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친숙하지 않다가 금방 이렇게 이제 친해지고 이제 인공지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을 이렇게 배우는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마지막에 놀러 갈 때 인공지능을 그게 배낭에 넣고 이제 가는 거 보죠. 아마 이게 쉽게 불과 아마 몇 년 아니면 이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학생들이 가방에 인공지능을 하나씩 담아가지고 학교에 오는 일이 생기겠죠. 수학 교실에서도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제 계산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오고 학년이 올라오면 될 때는 아마 인공지능을 거의 아마 잘 활용하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KT 기가지니에서 나와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번 이제 보시죠. 기가진이 완전 정보. 자, 본격적인 테스트를 시작하죠. 간단한 질문부터 들어갑니다. 기가진이 북한산의 높이는? 위키에서 찾아봤어요. 835.6m네요. 기가진이 위안화의 환율은?
위안 환율은 174.07원입니다. 오, 대단한데? 그럼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오늘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할지 한번 물어볼게요. 기가진이, 오늘 날씨 어때? 비가 내리는 오후예요. 외출하시려면 우산 꼭 챙기세요. 와우. 교통도 잘 아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번에 개인 계정에서 등록한 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교통 정보 검색도 가능합니다. 기가진이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 회사까지 13.8km이며 자동차로 현재 42분 소요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소요 시간과 경로를 알려줍니다. 콜택시 기능도 있습니다. 기가진이 회사 가는 카카오 택시 좀 불러줘.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스마트폰에 택시 앱이 자동 실행되면 카카오 택시 앱에서 목적지와 출발지를 다시 한번 확인 후 호출하기만 누르면 택시가 도착합니다. 기가진이의 연락처는 총 40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화를 걸어볼게요. 기가진이 김수민 영상통화. 김수민 전화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일반 통화는 물론이고 TV 화면을 통해서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기가진이 이모티콘. 이렇게 이모티콘도 고를 수 있고요. 기가진이 앵커샷. 앵커샷을 실행하면 카메라 앞에 다가가지 않아도 얼굴을 클로즈업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배달도 가능합니다. 기가진이 짜장면 시켜줘. 근처 인기 음식점으로 전화 주문이 가능해요. 1번 짜장 해분, 주소를 기반으로 현재 주문이 가능한 중국집 리스트를 보여주고 기가진이 1번 짜장 해분, 바로 전화를 걸어줍니다. 여보세요? 여기 짜장면 곱빼기 하나요? 출출한 저녁 시간엔 야식 주문도 가능합니다. 기가진이 야식 시켜줘. 집 주변에 영업 중인 야식 음식점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본 것처럼 KT에서 나온 기가진이 보시면은 생활에서 거의 모든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직접 인간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이제 지식들을 탑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이 지식을 탑재한 거가 지금 음성으로 이렇게 이제 들리는데 지금 챗GPT가 조금 있다가 이제 곧 음성 버전도 이제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학 교실뿐만 아니라 어떤 단순한 지금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교실에서의 수업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챗GPT한테 지금 물어보면은 교사가 설명하는 그 이상으로 수준별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좀 더 쉽게도 해주고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달라 그러면 해주고 뭐 질문도 문제도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교실은 이제 거의 끝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보셨고 조금 있다가 이제 다음 시간 정도 되면은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인공지능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이제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공지능에 관해서 몇 가지 이제 간단한 것들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제 뒤에 시간에는 또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수학 교육에서 이제 도구 사용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